삼킴장애란 무엇일까요? 삼킴장애를 진단받았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저희와 함께 알아봅시다. 삼킴장애의 증상과 대처법. 1. 삼킴장애란 삼킴장애는 음식을 씹고 삼키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일반적인 노화 현상으로도 나타나며 뇌졸중, 치매와 같은 신경계 질환 환자에게도 흔히 발생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30-40%가 노화로 인한 삼킴장애를 겪고 있으며 식사 시 살에 들림, 목매임, 씹기 어려움 등이 삼킴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2. 삼킴장애의 원인. 삼킴장애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인성 삼킴장애입니다. 노화가 삼킴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목의 불편감에서부터 살에 들리는 빈도의 증가, 삼킴의 어려움, 위 또는 장관의 운동장애에 이르기까지 증상이 다양합니다. 두 번째는 기능적 삼킴장애입니다. 삼킴의 중추로 알려진 뇌구조의 손상, 말초신경장애 및 근육의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외상성 뇌손상 등이 신경계 삼킴장애의 주요 원인입니다. 세 번째는 구조적 삼킴장애인데요. 삼킴 운동과 관계된 구조물을 수술적으로 제거하여 형태가 바뀌거나 방사선 치료 후 조직이 굳어버린 경우와 같이 구조적 이상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두암, 두경부암 등이 흔한 원인입니다. 3. 삼킴장애의 대표적인 증상. 삼킴장애일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알아볼까요? 1. 식사 중에 사례가 들린다. 2. 음식물을 먹거나 먹은 후에 기침이 발생한다. 3. 덩어리로 된 음식물을 씹기 어렵다. 4. 흐르는 음식물, 물, 주스 등을 삼키는 것이 어렵다. 5. 음식을 먹을 때 숨 막히는 느낌이 든다. 6. 음식물이 한쪽으로 흐르거나 침을 많이 흘린다. 7. 음식물을 삼킨 후 입안에 음식이 고이거나 잘 흘린다. 8. 음식물을 삼키지 않고 입안에 물고 있다. 9. 음식물이 코로 나올 때가 있다. 10. 식사 중 혀나 잇몸을 잘 씹어 상처가 난다. 4. 삼킴장애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식사법. 머리는 정면을 보시고 고개는 약간 앞으로 숙인 후 턱은 집어 넣으세요. 왼쪽 사진은 올바르지 못한 자세입니다. 오른쪽 사진과 같은 자세를 취해주세요. 밥은 사진과 같이 수저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만큼의 양만 떠서 드세요. 입에 음식이 남아있지 않아도 최소 2-3번 더 삼키세요. 국은 가급적 건더기와 국물을 따로 떠서 드세요. 식사를 할 때 대화보다는 식사에 집중해주세요. 액체류를 삼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점증제를 타서 드세요. 약국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평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여 입안이 마르지 않고 촉촉하도록 해주세요. 식사 시 사례가 들었을 때는 충분한 기침을 통해 남아있는 음식물을 제거해주세요. 식후 바로 눕지 말고 30분 정도 충분한 소화 시간을 가지세요. 삼킴 기능 강화 운동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입술 뺨 운동 첫 번째입니다. 2와 5를 반복해주세요. 입술 뺨 운동 두 번째입니다. 서랍자를 입술로 물고 1초간 유지해주세요. 혹시 서랍자가 없으시다면 아이스크림 막대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입술 뺨 운동 세 번째입니다. 뺨을 부풀리고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다음으로는 혀 운동인데요. 첫 번째로 혀를 앞으로 쭉 내밀어주세요. 두 번째, 혀를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세 번째, 혀를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네 번째, 혀 끝으로 서랍자를 앞으로 쭉 밀어주세요. 다섯 번째, 위로 서랍자를 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좌우로 서랍자를 밀어주면 된답니다. 다음으로는 쉐이커 운동에 대해 알아볼까요? 머리 들기 운동입니다. 먼저 바닥에 어깨를 붙인 후 머리만 들어서 발끝을 봐주세요. 이렇게 30회를 같은 속도로 반복합니다. 이제 머리를 들고 유지를 해줄 건데요. 먼저 머리를 들고 1분간 유지합니다. 1분이 지나고 나면 머리를 바닥에 대고 충분히 휴식해주세요. 이렇게 3회 반복해주시면 된답니다. 이 운동은 목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경추 손상 환자분들은 삼가해주세요. 왼쪽 사진처럼 어깨를 바닥에서 띄우면 안 되고 어깨를 바닥에 붙인 오른쪽 사진과 같은 자세를 유지해 주셔야 한답니다. 6. Q&A. 삼킴 장애가 의심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방문하여 증상을 확인하고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등에서 삼킴장애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조기에 치료를 받을수록 흡인성 폐렴 등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앞에서 삼킴 기능 강화를 위한 식사법과 운동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병원에 가서 받는 치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환자의 삼킴장애 중증도에 따라 예후, 호흡기 기능 등을 고려하여 재활치료, 전기자극치료, 수술적 치료, 약물치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삼킴장애 환자분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삼킴장애의 증상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바른 식사법과 삼킴 기능 강화 운동 방법을 통해 우리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식사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 만수무강하세요! 본 영상은 동명대학교 언어치료 청각학과 TU 리빙랩 영앤 스마트팀에서 제작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